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여자친구 황하나가 심경 고백을 전했습니다. 이날 황하나는 장문의 글을 통해 반성도 정말 매일 같이 하고 변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변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할 말 있으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쌍욕을 해도 좋으니까 마음껏 푸세요. 제가 전부 다 받아들일게요. 근데 인스타 댓글에 공개적으로 악플 다시면 다 차단할게요. 저희 가족들도 보고 제 주변 사람들도 보고 다 보니까 그것만 이해해주세요. 암튼 이래저래 갑작스러운 일들로 상처받으셨던 분들께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황하나는 불과 5시간 만에 새로운 글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황하나는 나 혼자 그냥 잘 살게요. 저 신경 꺼주세요. 저 차단해줘요. 저는 완전 신경 끌게요. 원래 끄고 살았지만 남들한테 남들 얘기에 원래 남일에 관심 갖는 게 제일 쓸데없고 시간 낭비 아닌가요? 아까 같은 글을 쓴 게 내 잘못, 미안해할 필요도 없었어 난 이라고 적었습니다. 황하나는 또한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것만 보고 사는 게 답이죠. 욕도 관심이에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진짜 팩트는 행복한 사람들은 절대 숨어서 막말 안 하고 남 신경 안 쓴다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박유천은 17일 SNS에 미안하다며 신경 갑작스럽게 남긴 글이 화제입니다. 그간의 사건들에 대한 마음을 적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갑작스러운 글이었습니다. 지난 17일 밤이었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장문의 아주 긴 글을 올리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일단 죄송하고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매일매일 몸이 망가지고 울어도 어떻게 내가 준 상처보다 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결혼에 대해서는 미리 말을 못해 죄송하다. 사과조차 못했는데 이해를 부탁드린다.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예비 신부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면서 좀 팬들의 축하 속에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박유천 씨의 소속사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SNS의 글은 개인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고 또 결혼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상의한 게 없으며 결혼 일정은 정해졌지만 당분간은 이젠 소집 해제를 기다리면서 조금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보니까 굉장히 장문의 메시지를 남긴 것 같은데 누리꾼에 또 비난이 쏟아졌다면서요? 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뜬금없는 시간에 이 글이 올라왔다는 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건이 일어난 지도 좀 됐고요. 결혼 기사가 발표가 된 지도 좀 됐는데 갑자기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그 의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요. 실제로 SNS에 저희가 뭐 쓰는 이 SNS에 보면 어떤 기능 중에 라이브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현재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이제 라이브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근데 이 글을 올릴 시점에 바로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모습이 라이브로 중계가 됐는데 그래요? 그 직후에 이게 올라오면서 지금 설마 라이브 생중계 도중에 노래방에서 글을 올린 것이냐라는 뭐 네티즌들의 글까지 올라오면서 과연 이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좋았다 이제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자, 논란을 잠재우려고 올렸던 사과글 때문에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지자 이번에는 예비 신부가 심경글을 또 남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 신부는 이미 SNS의 스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박유천 씨의 앞선 글 그리고 SNS 그 생중계와 좀 아우르는 그것을 아우르는 해명 글로 보여집니다. 일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글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노래방을 간 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되물으며 자신이 먼저 가자 그랬다. 갈 수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았고 길거리 다니면 뭐 수군거리고 사진 찍으니 어디를 갈 수 있겠냐라고 호소를 하면서 예비 신부랑 같이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 신부의 SNS를 통해서 생중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반성도 매일매일 하고 있고 사람은 변한다고 하는데 자신도 변하고 있다. 자신에게 욕을 해도 좋으니까 좀 공개적인 욕은 좀 그렇고 차라리 그냥 나한테 그냥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라라고 하면서 호소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뭐 갑작스럽게 그렇게 상처를 받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고 좀 죄송하다는 글이었습니다. 네네. 결론은요. 네, 근데 또 이 글을 삭제하고 다시 또 뭐 상반되는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심경의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삭제를 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글을 올렸는데 네. 이번은 좀 더 솔직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나 혼자 잘 살게요. 저는 이제 차단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하는 얘기하기부터 신경을 완전히 끄겠습니다. 뭐 남 얘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시간 낭비 같아요. 그러면서 미안할 필요도 없었어라고 좀 속내를 많이 드러내면서 악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약간의 어떤 좀 아픈 상처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네, 아마도 예비 신부가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진정 안 되고 더 많은 이제 악플들이 달리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성추문이 불거졌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년 만에 팬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박유천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많이 늦었지만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하고 다시 일어나 보고 싶다며 재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약혼녀 황모 씨도 SNS를 통해 대중에 사과했지만 5시간 만에 자신은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신경 끊어달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섣부른 재기 의사와 약혼녀의 발언이 대중의 거센 비난을 부르자 결국 박유천은 사과문을 포함해 SNS의 모든 글과 사진을 지웠고 약혼녀 황 씨는 SNS 계정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반성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반성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비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성추문 사건 발발 이후에 1년간 침묵을 지켜오던 이 박유천 씨가 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소속사의 공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SNS를 통해 뜻을 밝혔는데요. 그래요? SNS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 다른 말 못합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하고픈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자신도 없었고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하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네. 매일매일 몸이 망가지고 울어도 네. 어떻게 제가 드린 상처보다 클 수 있을까요? 라며 네. 사과의 뜻을 올립니다. 네. 일단 이 내용을 보면은 네. 혹시라도 처음 접하신 분은 아니 박유천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하실 테니까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더듬어서 도와드리게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박유천 씨가 이제 한 어떤 업소에서 네. 여성이 박유천 씨에게 이제 성관계를 이제 요청을 하는데 네. 박유천 씨가 이를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조금 잘못 불거져가지고 네.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는데 수사기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요. 네. 되려 이 여자에게 무고죄 유죄 판결을 내리고 네. 지금 2심 실형 선고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폭행 네. 어떤 모 업소입니다. 유흥업소에서 네. 박유천 씨가 술을 마시다가 같이 합석했던 그 여종업원, 네. 종업원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네. 거기에서 어떤 성관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여성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한 거고, 네. 박유천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제 부인을 했던 거죠. 네. 그 이후에 박유천 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이 연이어 나타나는 바람에 그랬었죠. 이제 이목이 집중됐던 네. 사건이고요. 네. 그 사건들은 공이 전부 다 박유천 씨가 혐의가 없는 걸로 네. 결정이 이제 판결이 내려진 네. 그런 얘기는 사안입니다. 또 예. 저희가 잠시 또 짚어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차마 구체적으로 적시는 못하지만 그 얘기를 떠올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말 못해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너무 하고픈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자신도 없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하고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계속 지금 죄송하고 미안하다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몸이 망가지고 울어도 어떻게 제가 드린 상처보다 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여기까지는 과거에 자신이 그 구설에 올랐던 그리고 이 재판까지 갔던 그런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왔다면서요? 저도 이 게시한 글 전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네. 그 글을 읽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긴 했는데 네. 문제는 이 다음에 올린 말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겁니다. 네네. 내용을 보면 결혼 또한 여러분들께 미리 말 못해 너무 죄송해요.
사과조차 못했는데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버티고 있어요. 저 하나 응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그러니까 사과에 이어서 네. 자신의 결혼 발표를 그냥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네네. 손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앞에 부분 한 몇 줄만 보면은 박유천 아마 이 글을 한밤중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 글을 읽었던 그 네티즌 분들이나 혹시 뭐 팬분들은 박유천 씨가 참 정말 한 1년 만에 어렵게 입을 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그 다음 줄 읽으면서 어라? 이거 뭐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박유천 씨가 뭐 어떤 의도를 올린지를 뭐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초반에는 사과문 내용만 있었죠. 네. 그런데 뒷부분에 약간 좀 결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게 사과가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 소식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재확인 그리고 네. 또 제일 마지막에 어제 결혼 상대자 약혼자와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팬이나 기타 그 대중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오히려 결혼을 할 상대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과라고 올렸던 밤중에 올렸던 그 사과문 SNS 글이 이 팬분들이나 국민분이나 방송을 접할 시청자분한테 했던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곧 결혼할 그 여성에게 한 사과다. 이렇게 해도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복준 의원이. 그런데 이 여성이요. 3살 연하랍니다. 박유천 씨. 뭐 누군지 구체를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 여성분의 어떤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3살 연하 약혼녀고 지난 3월에 양가 상견례를 마친 상태고 지금 현재 앞서 자막도 CG도 나갔습니다만은 박유천 씨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이 복무 중이라서 8월 26일 다음 달 26일 날 소집이 해제된답니다. 즉 그 소집이 해제되면 오는 9월 10일에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가족과 친지만 초청해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 사과문 뭐 결혼한다는 뭐 내용 밝혔다 여기서 지금 논란이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 그 논란을 부추기는 내용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약혼녀가 이 박유천 씨가 글을 올릴 때쯤에는 인터넷 그 1인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인 방송을 하고 있었던 그 장소는 노래방이었어요. 노래방에서 이 목걸이와 자신의 어떤 즐거운 일상을 공개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이 사진에 보이는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빨간 원처진 사람인가요? 그렇죠. 이 남성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 누리꾼들이 남성이 누구예요?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냥 뭐 못생긴 사람이에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 인상착의를 파악해 보니까 박유천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박유천 씨가 SNS에 글을 올릴 시점에는 박유천 씨가 노래방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물론 지금 추정입니다. 네티즌 분들도 지금 사진상에서는 왼쪽 눈만 보고, 왼쪽 얼굴 정도만 보고, 굉장히 낯이 익다. 그래서 혹시 박유천 씨가 비슷한 시각에 그 노래방에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 약혼녀와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저희 뉴스파트가 무슨 단정하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사실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의문점을 당사자도 들었는지 어떤 반응을 내비쳤다면서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이 의견을 들은 이 약혼녀가 바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약혼녀가 올렸어요, 이번엔요?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노래방에 간 거 그렇게 잘못인가요? 제가 그냥 가고 싶었어요. 노래가 너무 부르고 싶었어요. 요즘 이런 일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간 건데 왜 이런 걸로 지적을 하십니까? 지나다니면 수근거리고 사진 찍고 그래서 또 너무 몰아가면서 사람 상처 주니까 못 살게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오히려 의견을 비춘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요. 박유천 씨가 사과한 거 좋습니다. 팬들한테 또 사과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좋아요. 그러면 사과문만 따로 게재를 하든지 그게 끝나고 난 이후에 또 결혼 발표를 따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합쳐진 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과도 아니고 결혼 발표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또 사과라고 친다면 적어도 노래방에서 사과문을 작성하면 안 되죠. 네. 노래 부르면서 사과한다는 게 사실 일반 상식적으로 와서 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뭐 확정을 하는 거 아니고 만약에 그러니까 있었다면 만약에 이제 그 노래방에 있는 게 박유천 씨가 맞다면 또 저 팬들은 그렇다고 보고 지금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약혼녀 입장에서도 속이 상하죠. 왜냐하면 결혼할 상대, 사랑하는 사람이 그동안 그런 구설에 휘말렸고 시련도 겪었고 또 언론의 집중 조명도 받았고 또 재판까지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 박유천 씨를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핵심, 주제를 파악해야죠. 뭘 지금 네티즌들이 지적하는지 지금 노래방 갔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잖아요. 최명규 원장님.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박유천 씨가 유명한 사람 옆에 있다가 보니까 본인도 일종의 같이 유명세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접하는 게 처음일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박유천 씨는 굉장히 삶이 위축되고 자존감도 낮아져 있는 상태였을 텐데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굉장히 고맙겠지요. 더구나 성과 관계되어 있는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전부 다 용서해주고 받아줬으니까요. 이 여성이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남성의 영혼을 갖다 구원해준 사람이 되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결혼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인터넷에 많은 댓글들이 여성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여성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주는 내용보다는 일부 댓글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랑 사귈 수 있느냐라는 댓글들이 있게 되면서 여성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이 사진을 찍거나 관심을 두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박유천 내 남자친구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면서 나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마다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야 라면서 자기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커다란 심리적 갈등을 겪다가 보니까 뭔가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김복준 의원님이 쭉 설명해 주셨고 홍수민 아나운서 설명했던 것처럼 박유천 씨는 성폭행 혐의 관련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했는데 당시 이 성폭행 혐의가 불거졌을 때 박유천 씨가 했던 얘기 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경찰 조사 상수를 받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맞고 소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억울하신 부분 없나요? 경찰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나왔는데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당시에 박유천 씨가 이제 언론 앞에서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모습도 보여드렸고, 뭐 퇴근길 얘기도 보여드렸는데, 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게요. 약혼녀란 분이 SNS에 올린 글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이 오해 소지나 다르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유천 씨의 예비 신부 약혼녀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욕하고 물어뜯을 때 그 물어뜯기는 상대가 자기 자신이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참을 수 있으신가요? 수많은 루머들, 그거를 사실인 것처럼 오해받고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숨어 살며 할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순서였을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 글을 통해서 이 약혼녀라는 분이 하고 싶었던 핵심, 아까 우리가 핵심 주제 얘기했으니까 핵심 주제는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박유천 씨를 바라보는 시각은 루머네요. 루머다? 전체가
다 누머예요. 일단은 고소를 당하고 여러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신고가 있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물론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네. 아마 나중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것도 이제 무혐의가 처리됐는데 네.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여성과의 관계, 유흥업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누머 비슷하게 결혼할 사람이 인식을 한다면 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네. 꼭 유죄가 인정돼야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아하, 네. 더러는 유무죄하고 별개의 문제로 네.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게 어떤 때는 더 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러한 인식을 약혼녀 되시는 분이 좀 아시고 그렇게 좀 처신을 해주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네. 형사적으로 그 판결은 법원이 하죠. 그리고 또 기소 여부 결정은 또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격히 보면은요, 무죄 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 불기소 처분이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거를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래요? 네.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네. 그거는 당사자들이 아는 것이지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이거 봐라 무죄다 불기소다 그러니까 그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너무 법적인 것을 사회적인 사실적인 것으로 슬쩍 끌어오는 것이죠. 죄가 있고 없고를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은 그 조그만 비좁은 화장실에서 있었던 상황은 두 사람만 정확히 안다. 법이 거기까지 안을 수는 좀 힘들다. 지금 그런 뜻을 내비친다는 거죠. 네, 증거가 아주 확실하게 있고 그렇다면 유죄 판결 선고됐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법원의 네. 무죄 판결의 취지죠.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이 네티즌 분들은 여러 가지 또 종합적으로 또 판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박유천 씨가 이 약혼녀하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얼굴 다 공개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 스킨십 하면서 또 애정 표현도 하는 그런 이 장면이 모 매체의 사진에 이제 포착이 되면서 이제 또 더더욱 얘기거리를 낳고 있는데 바로 저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까지 나와요. 박유천 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다더라, 고급 외제 차량이다더라. 아니,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걸 저희가 비판할 그런 생각 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러다 보니까 박유천 씨가 심경 글을 진짜 이유가 혹시 딴 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 발표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네. 혹시 복귀를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 박유천 씨가 SNS에 게시한 글을 보면 네. 얼마 전에 팬과 통화를 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네. 다시 일어나 보고 싶다고. 네.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제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의지는 있지만 상황이 좀 따라주지 않는다. 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기사를 보면 같은 날입니다. 네. 많은 기사들이 너무 저도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지만 네. 그 또한 바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걸 바로 잡고 복귀를 하고 싶은 거 아니냐. 네. 이런 팬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이제 그 최측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네. 박유천 씨가 연예계로 복귀할 생각이 전혀 없고가 아니라 없었습니다. 네. 사실 은퇴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과거형이네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현재 생각은 모르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최측근 네. 얘기는 현재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최측근 얘기로는 과거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유천 씨 예비신부가 또 SNS에 올린 글 이런저런 이야기한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온몸이 진짜 썩어가고 사진 괄호치고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몸이 진짜 전부 딱지에 골맞어요. 전신이 저 말고요. 반성도 정말 매일같이 많이 하고 변한 사람도 있어요. 그랬는데 돌연 그 SNS 계정을 삭제했답니다. 최명규 원장님, 많은 네티즌들이 이러쿵저러쿵 글을 올리다 보니까 따가운 대중의 시선이 결국엔 싫었던 걸까요? 왜 계정을 삭제했을까요? 일단은 그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거고요. 네. 저는 이 여인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지금 유명하고 잘생긴 사람을 사귀고 싶으니까 자랑하고 싶겠지요. 내가 이 사람이랑 좀 이따 결혼할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나서 또 이해가 가는 마음이 그런 잘생기고 유명한 사람이 기가 죽어 있으니까 우리 당당해 이럴 필요 없어 라고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용기를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막 어떤 아이한테 맞아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엄마들은 걔는 그냥 위로를 원하는 건데 너 왜 맞고 다니니 하면서 막 가서 그 집에 따져주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아이는 그게 싫거든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따돌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애가 조금만 맞았는데 걔는 어떻게든지 학폭 열어서 처리해야 된대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그럴 정도 일이 아니잖니 얘기해 주거든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가족인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도와줘야 되는데 박유천 씨는 아직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약간 좀 소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소심할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주춤주춤하는 게 있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엇박자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도와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박유천 씨를 진정 도와주는 게 아닌 거고 결국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계정을 삭제했을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을 때 늘 카메라 앞에,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 하는 단어 중에 잘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자숙. 그냥 자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예비 신부를 응원해 주길 바란다면서 좀 팬들의 축하 속에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박유천 씨의 소속사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SNS의 글은 개인적인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고 또 결혼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상의한 게 없으며 결혼 일정은 정해졌지만 당분간은 이젠 소집 해제를 기다리면서 조금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보니까 굉장히 장문의 메시지를 남긴 것 같은데 누리꾼에 또 비난이 쏟아졌다면서요? 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뜬금없는 시간에 이 글이 올라왔다는 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난 지도 좀 됐고요. 결혼 기사가 발표가 된 지도 좀 됐는데 갑자기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그 의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요. 실제로 SNS에 저희가 뭐 쓰는 이 SNS에 보면 어떤 기능 중에 라이브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현재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이제 라이브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근데 이 글을 올릴 시점에 바로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고 있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모습이 라이브로 중계가 됐는데 그 직후에 이게 올라오면서 지금 설마 라이브 생중계 도중에 노래방에서 글을 올린 것이냐라는 뭐 네티즌들의 글까지 올라오면서 과연 이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좋았다 이제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 자, 논란을 잠재우려고 올렸던 사과글 때문에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지자 이번에는 예비 신부가 심경글을 또 남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비 신부는 이미 SNS의 스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박유천 씨의 앞선 글 그리고 SNS 그 생중계와 좀 아우르는 그것을 아우르는 해명 글로 보여집니다. 일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글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노래방을 간 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되물으며 자신이 먼저 가자 그랬다. 갈 수 있는 그 얘기를 차마 구체적으로 적시는 못하지만 그 얘기를 떠올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말 못해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너무 하고픈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자신도 없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하고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계속 지금 죄송하고 미안하다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몸이 망가지고 울어도 어떻게 제가 드린 상처보다 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여기까지는 과거에 자신이 그 구설에 올랐던 그리고 이 재판까지 갔던 그런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왔다면서요? 저도 이 게시한 글 전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글을 읽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긴 했는데 문제는 이 다음에 올린 말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결혼 또한 여러분들께 미리 말 못해 너무 죄송해요. 사과조차 못했는데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버티고 있어요. 저 하나 응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그러니까 사과에 이어서 자신의 결혼 발표를 그냥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네. 손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앞에 부분 한 몇 줄만 보면은 박유천 아마 이 글을 한밤중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 글을 읽었던 그 네티즌 분들이나 혹시 뭐 팬분들은 박유천 씨가 참 정말 한 1년 만에 어렵게 입을 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 줄 읽으면서 어라? 이거 뭐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박유천 씨가 뭐 어떤 의도를 올린지를 뭐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국은 초반에는 사과문 내용만 있었죠. 그런데 뒷부분에 약간 좀 결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사과가 핵심일까?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사의 공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SNS를 통해 뜻을 밝혔는데요. 그래요? SNS 내용을 살펴보니까 다른 말 못합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하고픈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자신도 없었고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하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매일매일 몸이 망가지고 울어도 어떻게 제가 드린 상처보다 클 수 있을까요? 라며 사과의 뜻을 올립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면은 혹시라도 처음 접하신 분은 아니 박유천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하실 테니까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더듬어서 도와드리게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박유천 씨가 이제 한 어떤 업소에서 여성이 박유천 씨에게 이제 성관계를 이제 요청을 하는데 박유천 씨가 이를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조금 잘못 불거져가지고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는데 수사기관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요. 되려 이 여자에게 무고죄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지금 2심 실형 선고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성폭행 어떤 모 업소입니다. 유흥업소에서 박유천 씨가 술을 마시다가 같이 합석했던 그 종업원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어떤 성관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여성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한 거고, 박유천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제 부인을 했던 거죠. 그 이후에 박유천 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이 연이어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고요. 그 사건들은 공이 전부 다 박유천 씨가 혐의가 없는 걸로 결정이 이제 판결이 내려진 그런 사안입니다. 또 저희가 잠시 또 짚어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곳이 마땅치가 않았고 길거리 다니면 뭐 수군거리고 사진 찍으니 어디를 갈 수 있겠냐라고 호소를 하면서 예비신부랑 같이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신부의 SNS를 통해서 생중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반성도 매일매일 하고 있고 사람은 변한다고 하는데 자신도 변하고 있다. 자신에게 욕을 해도 좋으니까 좀 공개적인 욕은 좀 그렇고 차라리 그냥 나한테 그냥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라라고 하면서 호소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뭐 갑작스럽게 그렇게 상처를 받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고 좀 죄송하다는 글이었습니다. 결론은요. 네, 근데 또 이 글을 삭제하고 다시 또 뭐 상반되는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심경의 변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삭제를 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글을 올렸는데 이번엔 좀 더 솔직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나 혼자 잘 살게요. 저는 이제 차단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하는 얘기하기부터 신경을 완전히 끄겠습니다. 뭐 남 얘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시간 낭비 같아요. 그러면서 미안할 필요도 없었어라고 좀 속내를 많이 드러내면서 악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약간의 어떤 좀 아픈 상처를 많이 드러냈습니다. 네, 아마도 예비 신부가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진정 안 되고 더 많은 이제 악플들이 달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성추문이 불거졌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1년여 만에 팬들 앞에 사과했습니다. 박유천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많이 늦었지만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하고 다시 일어나 보고 싶다며 재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약혼녀 황모 씨도 SNS를 통해 대중에 사과했지만 5시간 만에 자신은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신경 끊어달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섣부른 재기 의사와 약혼녀의 발언이 대중의 거센 비난을 부르자 결국 박유천은 사과문을 포함해 SNS의 모든 글과 사진을 지웠고 약혼녀 황 씨는 SNS 계정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반성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반성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비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성추문 사건 발발 이후에 1년간 침묵을 지켜오던 이 박유천 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여자친구 황하나가 심경 고백을 전했습니다. 이날 황하나는 장문의 글을 통해 반성도 정말 매일 같이 하고 변한 사람도 있어요. 저도 변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할 말 있으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쌍욕을 해도 좋으니까 마음껏 푸세요. 제가 전부 다 받아들일게요. 근데 인스타 댓글에 공개적으로 악플 다시면 다 차단할게요. 저희 가족들도 보고 제 주변 사람들도 보고 다 보니까 그것만 이해해주세요. 암튼 이래저래 갑작스러운 일들로 상처받으셨던 분들께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황하나는 불과 5시간 만에 새로운 글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황하나는 나 혼자 그냥 잘 살게요. 저 신경 꺼주세요. 저 차단해줘요. 저는 완전 신경 끌게요. 원래 끄고 살았지만 남들한테 남들 얘기에 원래 남일에 관심 갖는 게 제일 쓸데없고 시간 낭비 아닌가요? 아까 같은 글을 쓴 게 내 잘못, 미안해할 필요도 없었어 난 이라고 적었습니다. 황하나는 또한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것만 보고 사는 게 답이죠. 욕도 관심이에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진짜 팩트는 행복한 사람들은 절대 숨어서 막말 안 하고 남 신경 안 쓴다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앞서 박유천은 17일 SNS에 미안하다며 신경 갑작스럽게 남긴 글이 화제입니다. 그간의 사건들에 대한 마음을 적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갑작스러운 글이었습니다. 지난 17일 밤이었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장문의 아주 긴 글을 올렸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일단 죄송하고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매일매일 몸이 망가지고 울어도 어떻게 내가 준 상처보다 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결혼에 대해서는 미리 말을 못해 죄송하다. 사과조차 못했는데 이해를 부탁드린다.